자녀나 손주와 대화할 때 혹시 입을 가리게 되시나요? 양치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자신감이 떨어지시나요? 그 지긋지긋한 입냄새 때문에 좋아하던 모임도 피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마주 보는 것조차 두려워진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로 평생 당신을 괴롭혔던 입냄새의 진짜 원인과 병원에 가지 않고도 단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기적 같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배우실 이 방법들은 지난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찾아낸 의사들도 깜짝 놀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더 이상 값비싼 가글이나 치약에 돈을 낭비하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에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3번,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양치질을 꼭 합니다. 치실도 쓰고 혀도 닦는데 왜 입에서 냄새가 가시질 않을까요? 이웃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코를 찡긋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시죠?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오셨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서러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입냄새는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냄새의 근원지가 입안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수구 냄새가 집 전체에 퍼지는데 화장실 바닥만 열심히 닦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하수구를 청소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에는 3가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침의 배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입안에 침이 마를 날이 없었죠. 이 침이 바로 입안을 청소하는 자연의 청소부이자 세균을 막는 강력한 방어군입니다. 침은 그저 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이소자임, 락토페린과 같은 강력한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 유해 세균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침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고혈압약 중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약, 당뇨약, 항우울제, 항이민제 등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구강건조증을 더 심하게 겪게 됩니다. 강물이 마르면 강바닥이 썩고 오염되듯이 침이 마른 우리 입안은 세균들이 파티를 벌이는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이 세균들이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나 죽은 세포들을 분해하면서 지독한 황화합물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달걀 썩는 냄새 같은 입냄새의 첫 번째 주범입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한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 메마른 입안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세균의 공장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속에서 올라오는 경고입니다. 혹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면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위와 식도를 굳게 막아주던 괄약근의 힘도 약해집니다. 이 때문에 위의 내용물과 위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때 위장에서 소화되다 만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내는 냄새와 강한 산성의 위산이 섞인 시큼한 냄새가 섞여 입 밖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건 양치질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죠. 오히려 냄새를 없애려고 더 강한 민트향 치약을 쓰거나 알코올 성분이 강한 가글을 하면 위를 더 자극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가장 큰 해독 기관인 간 기능이 떨어져도 입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은 몸속 독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혈액을 통해 폐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독소들이 숨을 쉴 때마다 밖으로 나오면서 생선 비린내나 곰팡이 냄새 같은 특유의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가 바로 입냄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원인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노인성 채취와의 관련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것의 주요 원인은 노네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피지 속에 있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더 많이 생성됩니다. 기름이 오래되면 쩐내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노네날은 피부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의 장기나 혈관에서도 산화작용이 일어나 만들어지며 이것이 호흡을 통해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오는 퀴퀴하고 묵은 기름 같은 냄새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원인을 아셨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효과 없는 양치질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은 바로 이 근본적인 원인들, 즉 마르지 않는 침샘, 역류하는 위장, 그리고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노레나를 한 번에 해결하는 기적 같은 비법입니다. 제 환자 중 75살의 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0년 된 입냄새를 한 달 만에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가 먼저 뽀뽀해달라고 조른다며 소녀처럼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녹색의 기적, 파슬리 차입니다. 파슬리라고 하면 보통 스테이크 옆에 장식으로 나오는 채소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작은 녹색 잎사귀 속에 입냄새를 잡는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의사들도 잘 모르는 이 방법은 사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귀족들이 중요한 연회에 참석하기 전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했던 비밀스러운 방법입니다. 파슬리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 성분이 다른 어떤 채소보다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클로로필이 바로 자연이 만든 가장 강력한 탈취제입니다. 우리가 입냄새의 주범이라고 말씀드렸던 황화합물가스를 클로로필이 그 구조 속으로 자석처럼 끌어당겨 분해하고 중화시켜 버립니다. 시중에 파는 비싼 가글 제품들이 화학 성분으로 냄새를 잠시 덮는 것이라면 파슬리의 클로로필은 냄새의 원인 물질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클로로필이 입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슬리 차를 마시면 클로로필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돌면서 위장과 간에서 발생하는 냄새 유발 물질까지 제거해줍니다. 혈액 자체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효과까지 있어 몸속부터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냄새까지 잡아주는 이중 효과가 있는 셈이죠. 제 진료실을 찾았던 68살의 한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 입냄새 때문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처방 없이 매일 아침 파슬리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의 텁텁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 달 후 그분은 다시 동창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럼 이 기적의 파슬리차는 어떻게 만들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신선한 파슬리 한 줌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주전자에 물 500ml와 함께 파슬리를 넣고 5분 정도만 은은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과 같은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끓인 파슬리 차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식후에 입가심으로 하루 2-3번 정도 따뜻하게 마셔주세요. 맛이 너무 심심하게 느껴지신다면 레몬 한 조각을 띄우거나 꿀을 아주 약간만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파슬리를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깻잎이나 시금치, 민트 잎으로 대체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소들에도 클로로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에 시들어가는 파슬리가 있다면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아 줄 명약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단돈 1,000원의 투자가 어떤 비싼 가글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메마른 입안을 촉촉한 샘물로 바꿔줄 두 번째 비법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침샘을 깨우는 레몬 소금 가글입니다. 제가 입냄새의 첫 번째 원인이 침이 마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냄새를 없애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이 마를 때 사탕을 드시거나 일반 가글을 사용하시는데 이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사탕의 당분은 오히려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입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고 대부분의 가글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은 입안의 수분을 증발시켜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의사인 제가 가장 추천하는 부작용 없이 침샘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집에서 직접 만드는 천연 가글입니다. 준비물은 레몬 반 개와 천일염,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만 있으면 됩니다. 왜 레몬과 소금일까요? 레몬의 신맛은 우리 혀의 미래를 강력하게 자극해 침샘에서 반사적으로 침이 뿜어져 나오게 만듭니다. 가짜낸 레몬즙을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만 자연스럽게 생성된 침이야말로 우리 입안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소금,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은 강력한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입안의 유해,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잇몸의 작은 염증들을 가라앉혀줍니다. 또한 소금물은 입안의 산성 환경을 약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제 환자 중 72살의 한 할머니는 손주가 뽀뽀를 피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 때문에 늘 입이 말라 있었고 그 때문에 냄새가 심했던 거죠.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과 저녁 양치 후에 레몬 소금 가글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200ml에 레몬즙을 티스푼으로 하나, 천일염을 반 스푼 정도 넣고 잘 녹여주면 끝입니다. 이 물로 30초에서 1분 정도 입안 구석구석, 잇몸과 혀, 볼 안쪽까지 꼼꼼하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특히 목구멍 깊숙한 곳까지 고개를 젖혀 가글가글 소리를 내며 헹궈주시면 목에 있는 세균까지 제거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2달 후, 그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먼저 손주에게 뽀뽀해달라고 해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좋은 냄새 나요라고 말해주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화장실에 있는 독한 화학가글은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부엌에 있는 레몬과 소금으로 여러분의 입안에 생명의 샘물을 만들어 보세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레몬의 강한 산성분이 치아에 직접적으로 오래 닿는 것은 좋지 않으니 가글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짜게 만들면 오히려 입안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소금량은 꼭 지켜주세요. 이제 입냄새를 만드는 마지막 원인, 즉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노네나를 잡는 세 번째 비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방법을 아셔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입냄새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 속을 다스리는 발효식품의 힘입니다. 제가 앞서 입냄새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위장과 간, 즉 우리 몸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입안을 깨끗하게 해도 결국 상한 음식물 냄새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영양제나 독한 약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밥상, 바로 발효식품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바로 동치미 국물과 설탕 없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김치 국물이라니. 오히려 마늘 냄새가 더 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발효된 동치미 국물이나 나박김치 국물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유산균과 효소는 우리 장 건강의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이 살아있는 유익균들이 장으로 들어가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줍니다. 장 속에 유익균이 많아지면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원활해지고 위장에서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하면서 냄새를 만들던 원인균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즉, 몸속 냄새 공장 자체를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장 건강은 간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장간축, 거트리버 엑시스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기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은 간으로 가서 처리되는데 장이 건강하고 유익균이 많아야 간의 해독 부담이 줄어들고 기능도 원활해집니다. 간 기능이 좋아지면 입에서 나던 비릿한 냄새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면서 입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위장약을 몇 년째 드셔도 소용이 없었죠. 저는 그분께 매일 식사 때마다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서너 숟가락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속이 편안해진 것은 물론이고 지긋지긋하던 입냄새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플레인 요거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트 속의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를 돕고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몸의 염증이 줄어들면 노레날 같은 노화 물질의 생성도 억제됩니다. 또한 요거트는 침 분비를 촉진하고 입안의 황화합물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입냄새 제거에 이중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때 플레인 요거트 반 컵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후 30분 동안은 절대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식후죽과 나는 말이 있죠.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우스갯소리지만 건강에는 소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 역류를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나쁜 습관입니다. 위산이 역류하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입 밖으로 새어나와 고약한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는 허리를 펴고 앉아 있거나 가볍게 집안을 걸으며 소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침 저녁으로 파슬리 차를 마셔 입안과 몸속 냄새 원인 물질을 직접 제거하세요. 둘째, 양치 후에는 레몬 소금 가글로 침샘을 자극하여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세균을 살균하세요. 셋째, 식사 때마다 동치미 국물이나 플레인 요거트를 섭취하고 식후 30분 눕지 않는 습관으로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만 해서는 완벽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꾸준히 실천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입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벗어나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행복한 관계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단순히 입냄새를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해가는 내 몸을 이해하고 그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끝까지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손주 앞에서 입을 가리지 마세요. 소중한 친구와의 즐거운 수다를 망설이지 마세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더 가까이 마주보고 웃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활짝 웃는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지혜를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향기로운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